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는 마박사 조입니다. 요즘 TV를 보니까 또 마약과 관련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군요. 최근 돈 스파이크에 대해서 나오던데, 돈 스파이크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뭐 가수이자 음반 제작자이지요. 그런데 돈 스파이크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갖는 분도 계실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마약을 하는 사람 같지가 않은데 저렇게 덩치도 크고 한 사람이 어떻게 마약 중독자일까 하는 의문을 갖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 의문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히로뽕이 순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을 하게 되더라도 며칠간 잠을 못 자고 음식 섭취를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게 되면 사람이 점점점 말라갑니다. 비석야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약을 하는 사람 중에도 좀 체구가 뚱뚱한 사람, 덩치가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고 수사기관의 수사관들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은 마약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갖던 때였습니다. 반면에 마약을 하지도 않는데 비석야외인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받죠. 저 새끼 저거 마약하는 놈이네. 하지도 않는데 말랐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오해를 받던 시절은 옛날이었고, 지금은 이 히로뽕이 이 순도가 아주 약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할 때 그 당시는 음식을 잘 못 먹는다든지 잠을 하루 이틀 못 잔다든지 그러한 현상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세 번 네 번 누적이 되다 보면은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일반 사람과 똑같습니다. 같이 묵고 같이 잠을 자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도 많이 안 빠집니다. 먹기 때문에, 먹고 자기 때문에 살이 많이 안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덩치 큰 사람들도 마약을 해도 표가 안 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인식이 마약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말랐다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계실 겁니다. 수사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마약 사범들이 많을 겁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들은 호기심이 많은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는 남들이 안 해본 걸 내가 해보면은 했다고 생각하면은 우월감이 생깁니다. 야, 니가 안 해봤지? 새끼, 아이고 애기 같은 놈, 난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그러한 이 우월감 때문에 이 많은 비행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한번 이 길 손을 대게 되면은 많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약점이 잡힌다든지 후회가 되지만은 어떻게 끊는 방법을 몰라서 못 끊는다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고민들을 저한테 상담받으십시오. 청소년 여러분들이 지금 마약을 했다고 해서 부모한테 말을 하겠습니까? 형사들한테 말을 하겠습니까? 말할 곳이 없습니다. 끈끈은 싶고 후회가 되고, 또 이걸 한번 했다는 그것 때문에 약점 잡힌 친구들한테 끌려다니고 이런 분들 많을 겁니다. 주저 마시고 저한테 상담해 주십시오.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박사조 타이틀을 걸고 여러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약을 하게 됐다면, 내가 마약을 했다는 그 죄책감이 있어 텔레비 보면은 뉴스에 전부 다 법적 처벌만 받는 것만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아주 관대합니다. 특히 이 나라 미래인 청소년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관대합니다. 우리 같은 성인은 자기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나쁜 짓을 했으면 그에 대한 그만한 처벌을 법적에 맞게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 여러분들께서는 법에서 관용을 베풉니다. 왜? 이 나라 미래이자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책임져야 할 만한 성인이 안 됐기 때문에 국가가 받는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국가가 이 대한민국에 히로뽕의 마약이 안 퍼지도록, 마약이 발을 못 붙이도록 국가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거나 그걸 했다면은 여러분 할 기회도 없었고 여러분이 하지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 반책임을 국가가 지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법적 처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마약은 처벌 중에서 제일 약한 처벌이 교육입니다. 네가 마약을 했구나, 마약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어떻게 나쁘고 어떻게 된다는 걸 네가 교육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알아라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아주 약한 처벌이지요. 네가 교육 80시간, 교육 100시간 해가지고 마약에 대해서 교육을 받도록 그 처벌을 내립니다. 그것도 이 뭐 처벌입니다. 그 다음에 단계가 여러분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라. 니는 좋다.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 테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라 해서 2달에서 한 6개월 사이로 병원 치료 기간을 정해줍니다. 국가에서 공짜입니다. 공짜로 치료해 줍니다. 그 위에가 이제 기소유예라는 것이 있는데 한 번은 봐줄 테니까는 하지 말라는 것, 특별한 그러한 여러 가지 꼭 이게 교도소로 보내지 않고 여러분들 병원으로 보낸다든지 교육장으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관대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법을 혜택을 최고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청소년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내가 마약을 했다 해서 들키게 해가지고 내가 뭐 형사처벌을 받는데 해가지고 교도소에 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법이 관대하니까 청소년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저에게 상담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 손잡고 같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제가 뭐 에이구 아저씨도 뭐 마약 중독자 주제에 무슨 힘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계시고 저를 믿지 말고 우리나라 법을 믿고서 청소년 여러분 예, 그 마약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상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려면 이 사람에 대해서 좀 특이한 뭔가 좀 있어야지 이 일반 사람들이 인식이 좀 청소년 여러분들 인식이 아, 이 사람이 예전에 이렇게 대단했구나 하는 그러한 그걸 인식을 가지면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좀 더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1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 화려한 인생사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학창시절에 대해서 짧게 하나마 제가 그 당시 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조금의 거짓도 없는 전부 다 실화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2학년까지밖에 못 다녀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3년 다녔는데 2학년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1학년을 2번 했습니다. 제가 동아고등학교에 처음 입학을 해서 첫날 들어가는 날 뭐 이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대신동에 부산 대신동에 동아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첫날 무기징역을 받고 둘째 날 교실에 앉아 있으니까는 그 당시 우리 담임 선생님이 도구 선생이었습니다. 그 도구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만은 야 조균웅이 너 이 새끼 여기 말로 앉아 있어. 어휴, 공부하려고 앉아 있지. 이 자식이 미쳤나? 책가방 싸가지고 도서실로 올라가 이러더라고요. 그 당시 정학받은 사람은 학업에 참가할 수가 없으니까 도서실에 가가지고 1시간에 한 번씩 그 반성문이나 뭐 쓰고 뭐 책 보고 도서반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착하게 반성하고 있었다고 도장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첫째 시간, 둘째 시간은 그렇게 뭐 제가 뭐 착실하게 뭐 반성 좀 하고 있었는데 뭐 있다 보니 지엽지. 가만히 앉아서 내가 뭐 도당 스님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뭐 살짝 좀 밖에 빠져나가가지고 담 넘어가지고 근처에 가지고 만화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화책을 빌려와가지고 신나게 보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막 뒤통수를 때리더라고요. 이 새끼가 반성하라니까 반성하는 첫날부터 만화책 보고 있어요. 뭐라 하더라고요. 그걸 보니 우리 담임 선생님인데 그래서 내가 뭐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 봐라 하면서 이 볼때기 잡고 일 하더라고요. 얼굴에 손대는 억수 싫어하거든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거기서 뭐 손을 치고 뭐 한마디 해가지고 씨발 네가 뭐 선생님은 선생님이지 네가 선생님은 학생 신분이 아니면 어쩌면 네가 일할 수 있겠나 해가지고 뭐 좀 달라들었습니다. 그래. 그 당시엔 철이 없었지. 그래가지고 뭐 옥신각신 하다가 막 온성이 높아가니까 에이 씨발 학교 안 다니는 그만해 가면서 너나 집에 간다면서 가니까 선생님이 야 저 새끼 잡아 이러는데 뭐 그 당시 저 잡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나 이 개새끼들 하면서 다 비켰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유로 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자꾸 뭐 제 이 방송에 정한철이가 자주 나오게 되는데 친구 장동건 역할을 맡았던 그 정한철이가 저와 같이 이제 교통부에 세부상 검정고시 학원을 다녔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쪽팔리지만 한철이가 내하고 시험을 봤는데 저보다 한 과목 더 걸렸습니다. 한철이 4과목 걸리고 저 3과목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 검정고시도 때려치고 그 당시 뭐 그러면 또 뭐 깡패 길로 나가서든지 무슨 다른 길로 나서야 되는데 저는 또 뭐 배우고자 하는 그 욕망과 또 어머니께서 참 너무 이 부탁을 하셔서 다시 또 1학년으로 또 영남상고로 다시 또 재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학년이 되니까는 제 친구들은 벌써 3학년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어쩌지 생각하다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1학년으로 입학하는 건 좋다. 그렇지만 내 1, 2, 3학년 말 싹 다 까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 혼자 이제 결심을 하고 첫날 입학하는 이제 등교하는 날, 그 당시엔 전부 다 교복 아닙니까? 결혼복 입고 뭐 하는데 전부 다 1학년 어디에 호크를 풀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불로 호크 풀고 단추하게 끼르고 그래 뚝뚝 들어가니까는 선도부장이 딱 서가 있다가 마 니 이리 와 이러다 이 새끼 1학년이 호크를 뭐 짜고짜 하다 그래서 내가 마 와 임마 헛소리하지 말고 개새끼야 뭐 오늘 말도 공부하러 왔으니까 학교실 올라가란다니까 이 새끼 바라면서 님 학도 군단실로 뭐 나중에 뭐 차도 뭐 찌라 했었더라고 그래서 알았다 그러니까 올라간다 하면서 올라가 보는 거래요. 그리고서 이제 첫째 시간이 끝나고 좀 이제 쉬는 시간이 되니까는 담배 한 대 피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오니까는 그 당시 영남 상고가 화장실이 3칸이 있습니다. 소변만 누는 칸, 소변하고 대변 보는 칸, 대변 보는 칸. 그 맨 안쪽에는 3학년들이 담배 푸는 곳이니까는 선생님들이 잘 안 왔습니다. 그 두 번째는 2학년들이 푸고 1학년들은 뭐 푸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저도 뭐 이왕이면은 좀 안전한 곳에서 피자고 해서 3학년 피는 그 칸으로 들어가서 담배를 푸는데 한 놈이 들어오더라고 한 사람이. 그러면서 야 불 좀 더 이라길래 제가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불 딱 붙이다 보니까 빠져보 1학년이거든요. 이 새끼 봐라. 임마 니 1학년 아이가? 맞다 이 새끼야. 그러니까 뭐 맞다 이 새끼야. 이 개새끼가 뒤질라고요. 그래서 막 좁은 화장실에서 멱살 쥐고 해 싸움이 됩니까? 그래서 됐다 해가지고 밖에 나가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서리장 있는데 거기서 이제 붙자 하니까는 그 당시 뭐 쉬는 시간이니까 밖에 사람도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쫙 모이더라고요. 그 당시 걔가 그 학교 우리 시절에는 통일했습니다. 지금은 짱이라 그러지요. 학교 짱이었습니다. 김연수라고 계정에 사는데 부산 계정에 사는데 김연수라고 유도 좀 하고 이래가 싸움도 잘하고 학교 짱하고 1학년 신입생하고 싸움 붙는다니까는 막 사람들이 꽉 모이지. 근데 모이는 사람 중에서는 저하고 중학교 동창생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누가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 사실 1학년이라도 우리하고 같은 동창이다. 그러지 뭐 동창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서로 말고 알고 친구고 이래 가지고 뭐 싸움이 안 되고 그냥 뭐 화해하고 그냥 말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제 얼굴을 밖에 알겠지만은 대부분 사람들 말만 들었지 제 소문만 들었지 제 얼굴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 매점에 들어가도 점심시간에 뭐 줄쭉 서가 있으면 1, 2학년 서가 있으면 3학년 앞에 세칙하고 뭐 보통 전부 세칙 아닙니까 3학년들은 세칙하면 바로 끄집내고 너네 개새끼야 주소라 처먹기 싫으면 천물람 제가 주소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그 상대가 좀 신놈 같으면은 저하고 막 다툼이 좀 일었을 텐데 그 상대가 좀 약한 사람 착한 사람 같으면은 쟤한테 기에 눌려가지고 말을 못하고 올라가지고 저거 봐는 몬테나한테 일러주는 거라 1학년이 나한테 이래 하더라. 그러면 학교에 제가 뭐 키는 좀 많아도 뭐 못된 사람도 맨 뒤에 앉는다니까. 맨 뒤에 앉아있으면 하루 종일 뒷문 열립니다. 야 조규롱이 누구야? 개새끼야 니 뭐 점심시간에 뭐 학도 호국단실로 와. 뭐 또 그 다음 시간 되면 또 누가 문 열려가지고 임마 니 뭐 유도부실로 와. 뭐 축구부실로 와. 막 하루 종일 내 찾아온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시절을 보내다가 2학년이 됐습니다. 2학년이 되니까 우리 학교 그 당시 이제 학생 주임이 배석건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 예 이러니까 야 우리 영남 상고 생긴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는데 유롱아 예 선생님하고 딜 한번 하자 이러더라고요. 예 무슨 딜이라니까 니 좀 미안한데 수학여행 좀 안 가면 안 되겠나 이러더라고요. 그래 아니 무슨 말씀 하십니까? 이 학창 시절에 수학여행 그거 하나 보고서 학교 다니는데 그 추억거리를 갖다가 어떻게 보고 가져가랍니까?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는 염려가 됐던 겁니다. 제가 가면은 사고칠 가봐서 그래서 이제 내 조건 한번 들어봐라 하더라고.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학생회 회의에서 선생님끼리 교무실에서 의논을 했는데 네가 만약에 이거
여행을 안 가면은, 수학여행을 안 가면은, 니한테 일대대장, 그 당시에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뭐 결혼이, 거기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뭐 쉽게 말하면 학생장이 그 당시에는 뭐 연대장이었습니다. 학교를 갔다가 뭐 그냥 부대식으로 짜여지기 때문에 그 연대장이 이제 지금 총학생회장입니다. 그 밑에 이제 2인자가 1대대장이었습니다. 결혼으로 치면은요. 그래가지고 1대대장 처음 1대대장, 2대대장, 3대대장 처음 다 3학년이 다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당장은 니한테 연대장을 못 주고 니한테 지금부터 1대대장 자리를 줄게. 그러고 3학년 되면은 바로 연대장을 줄게. 대신 수학여행 가지 마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해가지고 뭐 하여튼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편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 왜 조금 미를 줘야 되니까. 이거 제가 꾸미는 이야기도 아니고 전부 사실입니다. 100% 사실. 예. 그만큼 저도 학창시절에는 좀 화려하고 좀 이 소설 같은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외에도 아주 많았습니다. 제가 영남 3고 생긴 이래 데모해가지고 유리상을 제일 많이 뽑은 게 또 제가 톱이고 그 당시 128만 원 물려줬습니다. 유리상값을. 저로 인해서 학생들이 뭐 유리상이 뽑아진 겨울에 바람이 들어오니까 공부가 안 되지. 오줌 수업하고 들어가고 또 뭐 하죠. 저 때문에 해서 뭐 이게 뭐 오줌 수업 행위 몇 차례 있습니다. 뭐 그런 거는 차차 한꺼번에 딱 까발리 있으면 여러분들 또 저를 안 찾아주실 것 같아서 또 제 이미지 관리도 좀 해야 되니까 예 저도 청소년 여러분 저 학창시절 잘 나갔습니다. 겁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1편에선가 김태촌 씨와 저녁을 살았고 또 뭐 조양은 씨와 저녁을 살았다 했지. 그럼 김태촌 씨와 86년도에 만났던 그 이야기를 잠시 해드릴까요? 요 부분도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뭐 여러분도 좀 아쉬운 점 있어야지 저를 다시 찾아주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윤아 씨의 모래성을 신청곡으로 해주셨는데 모래성은 제가 잘 모르지만 배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신 그 전이라도 뭐 최윤아 씨의 흔적 이제는 가도 예 그거라도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박사 조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여러분 형이나 생각하시고 무슨 고민이든지 저한테 예 상담 받으십시오. 아무 처벌 없이 전가 기록이 남는 것도 없이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